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서툴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따로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들만 계속 나열하니까 제가 끝까지 견디기에 어려웠지 않나. 그리고 제가 퇴사를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거는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한열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경주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샘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이제 우연히 학교에서 추천하는 이 기업체를 알게 되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입사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입사를 하시고 불과 3개월 만에 거기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퇴사를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빨리 퇴사하신 겁니까?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느낀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이 달랐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회사 생활이 막연히 이럴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고정된 날에 고정된 월급을 받는 대신에 제 모든 열정까지 다 넣는 그런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그 회사에 갑질 아닌 갑질 정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부장님이 갑자기 이제 회사에 오는데 기름값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회사하고 제가 살던 집하고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이라서 그렇게 아깝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리니까 굳이 회사 차량을 쓰라고 저한테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제 출퇴근을 자차로 하지 않고 회사차로 하라니까 정말 좋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장님이 이제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여자 직원 또 있는데 이제 같이 픽업을 2명을 해서 회사를 오라는 거였어요. 계약상으로는 9시가 출근이었는데 당연히 30분 일찍 오라고 했으니까 8시 반에 와야 되는데 저는 그 2번을 픽업해야 되니까 7시쯤에 일어나서 제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반부터 2군데를 들러서 2분을 다 모시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그 회사에 가니까 이제 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의 부장님과 차장님을 사장님과 부장님으로 파견해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3개월 후에 공장에 대한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공식 관련된 업무도 우리가 하는 업무 외에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3개월이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업무 외에 3개월 후에 있을 준공식까지 다 준비해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집에 가는 시간 거의 빨라야 10시, 11시? 네, 그리고 사무직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직은 야근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반복되는 야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시를 해요. 원가 회계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서툴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따로 없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만 계속 나열하니까 제가 끝까지 견디기에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결정적으로 이제 결심하게 된 거는 우선 준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제가 무조건 다 마무리를 해야겠다. 왜냐면 준공식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나오면 너무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쉬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전화를 와서 자기를 공항으로 픽업하러 오라는 거예요. 일요일 밤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 부장님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차로 준다고 할 때는 거의 구글급 복지인 줄 알았는데 그냥 블랙 기업이었네요. 3개월 버틴 게 용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분도 없고 또 부장님이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하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받아야 될 그 부조리를 그냥 3개월 안에 그냥 다 받은 느낌인데. 아, 네, 그냥 진짜 고생하고 나오셨네요. 아무튼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샐러리맨으로 일하다가 이 수학 강사로 넘어가는 게 뭐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진 않거든요. 일의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어쩌다가 이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는 7월이 출산 예정일이니까 7월 때 되면 일을 관둬야 돼요. 근데 제 수입은 100만 원이 안 돼요.